인가 봐요. 많이들 못 오시네요. 네, 네, 제 녹화 시작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5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선은 오신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데, 세댕님하고 혜영님이 먼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화면에 나온 순서대로 가볼게요. 세 번째, 세댕님. 세댕이님 혹시 지금 마이크 켜실 수 있나요? 비디오랑? 아까 그냥 네, 목소리만, 네, 가능하시군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질문방이라서 오늘은 15일 동안 계속 운영하시면서 궁금했던 부분, 뭐 이 부분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뭐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 블로그 글 쓸 때 처음 네.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서 썸네일처럼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어, 에디터 어떻게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제일 첫, 네, 대표 사진이요. 네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아, 대표 그 사진을, 사이즈라든지, 그러니까 모바일로 봤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PC 네, 버전으로 이렇게 켜서 보면 사진이 들쭉날쭉해서 조금 맞아요. 네,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거를 여기 이제 관리 가셔가지고 네, 메뉴, 지금 화면 공유 되시죠? 네, 네.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블로그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썸네일 비율이라고 있어요. 여기 네, 보이시죠? 썸네일 비율. 네, 네. 요거를 우선은 정방향으로 설치를 해놔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쭉날쭉이 되지 않아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네, 어떤 방식으로 올리더라도 정방향으로 딱 맞춰서 올려주니까 그거가 이제 썸네일이 볼 때 막 커졌다 작아졌다 세로였다 뭐 가로였다 해서 빈 공간 여기 있게 나오지 않고 똑같이 정방향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 아까 얘기하셨던 그거, 뭐지? 여기 이제 스마트 에디터 같은 경우 네, 요 제목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PC 버전에서는 작성할 때 이렇게 위치 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이 PC 버전을 위한 용도지 사실은 이거가 뭐 모바일 버전이나 다른 버전으로 볼 때 그것이 아마 똑같이 보이진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넣는 거는 그냥 약간 디자인적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뭐 어떤 노출에 영향을 준다거나 뭐 이런 건 크게 없어요. 그냥 네, 그 비주얼적으로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를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용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연연하진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블로그에 올릴 때마다 항상 대표 이미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대표 네, 이미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글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보통 블로그에 글을 선택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요즘 또 이슈니까 한강 작가 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다 블로그를 가보면 대표 이미지가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이 대표 이미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요런 거 여기 보시면 제가 커서를 보이게 해볼게요. 지금 이거 커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안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이거 포인트를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이게 이제 대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표 이미지로서 적합한 사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건 좀 대표 이미지로 적합해 보이진 않죠. 네, 그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은 이렇게 뭔가 대표 이미지답게 찍은 사진들이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보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항상 어떤 여러 가지 글 중에 선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돼야 되는 것에서 대표 이미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선택돼야 되는 부분에 지금 제가 표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는 주목도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글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여러 개의 글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린 하나를 선택해요. 그죠? 음, 그럼 네, 거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우선 제목.
제목을 보죠. 그리고 또 뭐 봐요? 프로필 사진. 그리고 또 뭐 네. 보냐면 이거. 여기가 뭐예요? 그 블로그 이름.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대표 이미지. 그리고 대표 이미지의 사진 수가 몇 장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내가 검색한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 요게 이제 주목도를 결정하는 요소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잘 만들어 놔야 선택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거는 워커의 여성 의원에서 이런 거 썼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 밑에를 보면은 사유의 악보, 존재하지 않는 책들, 서문과 후기들. 만약에 저는 이렇게 글이 이렇게 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위에 워커의 여성 의원이 쓴 것보다 조금 더 저는 깊이 있는 글을 읽고 싶기 때문에 사유의 악보라는 기존에 되게 책과 서문과 뭔가 이런 걸 많이 보신 분의 글을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책이죠. 이게 책이래. 그 뉴스, 뭔가 언론 그 사진 같이 생겼죠? 이런 네. 거더라도 이분이 텍스트를 되게 많이 소비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이미지에 사진은 세 장밖에 없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간 책을 깊이 있게 그동안 작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고 싶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다른 글들 사이에. 뭔 말인지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네. 게 대표 이미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 이미지를 뭘 선택하는 게 왜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키워드를 검색해서 그 안에서 선택되어져야지만 글을 읽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 이미지를 항상 어떤 걸 먼저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집중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제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계속 눈물 콧물이 자꾸 나가지고 잠깐 휴지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혜영님이 오셨죠? 네, 어, 질문 주시면 됩니다. 좀 전에 대표 이미지라는 게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 대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네, 제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또 아무 생각 생각외로 없이 많은 올렸었는데. 분들이, 네, 아, 그래요? 모르는 네,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블로그 쓰듯이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진이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제 대표 이미지는 가장 먼저 올라간 첫 번째 사진에 적용돼요. 그 네, 첫 번째 사진은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제목 부분에 이미지를 올렸다면 그게 대표 이미지가 될 거고, 만약에 이렇게 본문에만 올렸다면 첫 번째 사진의 대표 이미지 지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고 이렇게 체크를 대표 이미지로 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이세요, 지금? 여기? 네네네네. 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정을 꼭 해주셔야 대표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이미지를 GIF로 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움직이는 이미지. 그게 주는 효과가 되게 엄청나거든요. 제가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제가 마케팅 했던 것 중에 헬스장이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여러 개 글 중에 대표 이미지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저게 더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나요? 이런 네, 효과예요. 남들은 안 움직이는데 이 사람만 움직여. 그러면 뭐지? 하고 쳐다보게 되죠. 네. 그게 이제 대표 이미지의 효과예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는 아까 보셨듯이 이 사진을 보면은 이 글에 이런 느낌의 글이 있을 거야라고 추측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어떤 주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 이미지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화질이 되게 좋은 이미지일수록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면 좋고 지금처럼 GIF를 활용해서 이렇게 약간 뭔가 주목도를 높여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떡볶이 리뷰 쓴 것도 보면은 얘는 대표 이미지를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약간 인스타 감성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한 건데 여기도 보면은 본문에서도 GIF가 역할을 되게 잘 하거든요. 보면은 이제 방그스낵이라고 그 이영자가 추천했던 그 떡볶이집이에요. 그래서 뭐 리뷰를 이렇게 쭉 하고 여기 보면 이제 떡볶이 이미지를 여기에 뽀글뽀글뽀글뽀글 어때요?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이거 딱 볼 때마다 침이 다시 고이더라고요. 그때 먹었던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GIF가 이런 그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GIF를 이제 찾아보면은 제가 저것도 약간 부족하지만 음식 GIF 같은 거 보시면은 이미지 검색하면은 되게 멋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오른쪽에 찌글찌글찌글찌글. 이게 뭐 찌개 이런 것도 되게 맛있게 보이거든요. 찌개도 이건 그렇고. 찍을 때 동영상으로 찍은 건가요? 아니요, 사진으로 연사를 찍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 동영상으로 찍어서 동영상을 또 저거 할 수도 있어요. 그 GIF로 돌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실제로 그 우리 블로그에도 GIF 만드는 그 간단한 게 있어요. 아까 저거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현장에서 급하게 쓴 리뷰여가지고 그냥 네이버로 바로 만든 GIF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 잠깐 알려드리면 요 글쓰기 하실 때 우리가 포토 불러오잖아요. 포토. 그러면은 여기서 자, 사진을 아이고, 한지. 근데 여기 지금 버튼이 있는데 버튼이 가려져가지고 됐다. 자, 사진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두 장. 조금 약간 비슷한 사진이 두 장 있으면 좋거든요.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지금 저한테 아쉽게도 딱 그런 이미지는 없네요. 그냥 요걸로 해볼게요. 비슷한 사진으로. 그러면 얘는 지금 앱에서는 안 되나 보다. 이게 그 모바일로만 되는 것 같아요. 모바일에서 GIF로 하는 게 바로 나와요. 저는 항상 핸드폰으로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진첩에 들어가서 지금 한번 켜보실래요? 핸드폰?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줌. 이거는 연결. 이거를 그러니까 모르고 못 쓰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쉽고 편합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여기 접속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64003. 음. 지금 제 핸드폰 화면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가 옆이라서 바로 옮길 수 있는데. 자, 여기 블록 쓰기 들어가셔가지고 사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사진이 두 장이 있다. 그러면 위쪽에 보시면 GIF라고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그 GIF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누르고 움짤 만들기. 그럼 이런 식으로 보셨나요? 요게 이제 속도 조절도 되고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도 되고 정방향, 역방향도 되고 비율 유지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GIF라고 뜨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됐다. 확인되셨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로 올리는 경우에 지금 저런 식으로 그 사진첩에 올리는 항목에서 오른쪽 위에 GIF를 선택하시면은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GIF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왜 드라마 같은 거 막 이렇게 그 주요 장면 같은 거 GIF로 변환해서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오음잘 이미지로. 그게 이제 영상을 추출해서 GIF로 만드는 건데 이제 그 어플이 많아요. 무료 어플이 많고 GIF 메이커 또는 뭐 GIF 토스터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무료 어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짧은 영상을 GIF로 변환해서 만들어 주는데 화질 저하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화질 저하는 정상적인 거예요. GIF는 할 때 원래 화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교육 때 아마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교육 때 이제 언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이 GIF 만드는데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거를 그 GIF 할 때 여기 GIF 애니메이션만 딱 누르고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롭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GIF를 만들어줍니다. 거기다가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왜 포토스케이프를 추천하냐면 이렇게 전환 효과 이런 게 가능해요. 이렇게 전환 효과. 그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전환 효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포토스케이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제가 지금 해놓은 제 프로필 사진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프로필 사진이. 이 돌아가는 게 실제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시선을 이렇게 집중시키고 주목도를 올려줘요.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나를 계속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라고 하는 미션이랑 똑같거든요. 그런 약간 목적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주목도를 올릴 때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포스팅이나 뭔가 홍보 목적으로 할 때 좀 더 주목도를 높이고 싶다. 그럴 때는 GIF를 잘 활용하고 이런 포토스케이프라든지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옵션 주고 난 다음에 그냥 우측에 있는 저장 버튼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저장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아주 간편하게 또 하실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음, 있으실까요? 그 제목은 글 쓸 때 제목은 색상이 변하지 않는 건가요? 원래? 제목 색상은 원래는 그냥 기본 포맷은 변하지 않게 되어 있고, 아, 그 대신에 이제 폰트 같은 것들은 여기 기본 서체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서체 설정에 가가지고 저희가 기본 폰트 같은 네. 것들을 이렇게 별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색상도 별도 색상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본 서체 설정을 바꿔 놓으시면은 그걸로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웬만하면은 기본 서체를 쓰시라고 하고 싶은 게 이제 약간 직관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포인트로 약간 손글씨 같은 걸 넣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모든 게 다 막 손글씨로 돼 있고 이러면 음, 좀 안 읽히는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예쁜 글씨들도 많잖아요. 근데 예쁜 글씨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그것들 중에 가장 좀 전달력이 좋은 글씨체긴 하거든요. 그래도 모든 글씨체를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전달 정보성인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서 내가 뭐 사람의 말투라든지 뭐 인용구라든지 뭐 이런 약간 특정적인 어떤 강조 부분만 이런 약간 예쁜 서체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강조점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글의 색상이 들어가면은 제목의 색상이 들어가면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약간 음, 그 목적이 좀 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 보면은 세부 디자인 설정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글 제목 색깔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원한다면 다 가능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은 이렇게 강조색만 좀 강조를 색깔을 바꾸는 편이에요. 지금 보면은 저는 이런 것도 다 기본색으로 해 놨죠. 그래서 왜 이게 다 기본색으로 하냐면 모든 것에 다 기본으로 해 놓고 딱 강조할 것만 이렇게 색상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할 것만. 네. 그래서 그 강조할 것이 더 잘 보이도록.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색깔을 딱 일부에만 넣어 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조색으로.
근데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놨죠.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거 말고 내 글에 집중해 주세요. 이게 저의 의도인 거예요. 어. 그래서 글을 잘 보이게 하려면 이런 데 색깔이 많아버리면은 거기를 자꾸 주목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색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게 누군가에게는 그게 호감 있는 색깔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비호일 색깔일 수도 있어요. 비호감인 색깔. 그래서 색깔을 넣으면은 이제 약간 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색깔을 안 넣으면 그냥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이 소비해도 눈이 편안한 게 되는 거죠. 저는 실제로 온라인에서 보는 컬러 중에 제일 보기 힘든 색깔이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노란색 쓴 사람들은 글이 진짜 눈이 피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란색으로 쓴 글은 패스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비호감이 있는 색상을 선택할 경우는 조금 로스가 있다. 사람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블랙이나 약간 그레이 정도의 보기 편안한 색깔을 기준으로 하고 포인트 컬러들만 이렇게 색상을 주는 것들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도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회의가 이게 이거 유료 버전은 제가 지난달에 그 비메오 쓰면서 업데이트를 안 했나 보네요. 혹시 한번 끊어지면 제가 링크 바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단톡방으로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 네, 그 강의를 듣다가요, 그 스마트 네, 블록 키워드를 활용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그게 그 스마트 블록 그 예를 들면 그때 그 거기 강의에 있는 것처럼 대부도 펜션 마트에 대해서 쭉 네, 쓰셨잖아요. 근데 그게 활용을 하라는 게 그 네. 키워드가 포함된 이런 내용을 쓰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수가 높으니까 그 스마트 블록의 키워드를 정확히 맞춰 쓰지 않더라도 그게 이제 노출이 됐던 경우긴 한데요. 예를 들어, 똑같은 예시로 보여드리면 대부도 펜션 타운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스마트 블럭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부도 펜션 타운 마트라고 나와 있죠. 그죠? 여기. 그러면 요 키워드 그대로 띄어쓰기랑 키워드를 똑같이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 이것도 똑같이. 대부도 펜션타운 맛집 어디 어디를 소개합니다. 대부도 펜션타운 추천. 루이스 펜션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음. 가시죠. 근데 저는 사실 지수가 높아가지고 약간의 그 맥락만 맞춰도 노출이 됐던 건데 원래 제가 저의 예시가 좀 적절치 않았죠. 똑같이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제 의도는 요거를 똑같이 맥락을 똑같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써라. 이게 이제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래야지만 훨씬 더 스마트 블럭에 노출될 확률은 높아져요. 이해 가시죠? 네네네. 네. 지금도 펜션타운 저 이거 글 쓴 지가 언젠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2024년 2월에 썼죠. 근데, 근데도 지금 블럭 키워드 썼는데 제가 1등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필요한 네. 글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그 강의에도 얘기했겠지만 마트가 25분 떨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갈 때 마트를 안 갔다 가면은 손해보는 술 먹다가 음주운전 할 수도 있는 막 되게 안 좋은 그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강조해서 이거를 기획해서 쓴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미리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이 정보가 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가격도 막 다 보이고 그죠? 그리고 못 파는지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이 계속 메인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블로그 포스팅을 기획할 때는 저는 그런 어떤 관찰자적 관점이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고객의 관점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관찰자적 관점은 뭐냐면 마케터적 시선인데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뭐를 가치 있게 생각할까? 이런 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플러스 고객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더니 대부도에 큰 마트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너무 불편하네? 이게 저한테 들어온 관점이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마케터적 시선으로 그럼 마트글을 쓰면 좋겠다 하고 찾아봤더니 마트글이 스마트 블럭에 있네? 얻어 걸린 거죠. 처음에는 제가 블럭글을 찾아보고 마트글을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스마트 블럭의 키워드랑 정확히 매칭이 안 되어 있는 건데, 왜냐면 저는 먼저 기획하고 글을 쓴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블럭 키워드가 맞았구나라는 거를 후에 확인해서 제가 정확하게 키워드 워딩이 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블럭 키워드가 있다는 것은 제가 그걸 먼저 봤다면 더 강력하게 쓸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어도 저는 노출이 됐으니까 뭐 문제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띄어쓰기까지 다 맞춰 써야 훨씬 더 좋은 게 되고, 저게 그 도움이 됐던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고객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관점들을 계속 가지고 글 기획을 하는 거를 연습하셔야 블로그가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그런 약간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영님인데 5분 남아서 저희가 괜히 불안하니까 한번 껐다가 제가 킬게요. 그래서 바로 단톡방으로 다시 링크 보내드릴게요.